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에도 전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6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와 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굉장히 둔화된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이 되면서 이 선두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 금융주들의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실망감이 좀 드러났습니다. 또 대형 기술주들은 약간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는 상승 마감해주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알파벳 A, 아마존과 같은 종목들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시장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인데요. 먼저 코스닥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파랑불을 켜고 있었는데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포지션을 안착한 모습이고요. 외국인 오늘 매도 규모가 컸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있었는데 오늘 현재 시간으로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상승 출발했었다가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었는데 10시 46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안착하면서 오전장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아진 구간입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와 함께 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상승과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와야겠습니다. 시황캐스터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에 힘입어 상승 출발 하나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총격 이슈로 인해서 다소 이제 흐름이 약한 모습이 있었죠. 먼저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오늘 장중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상승권으로 전환하면서 보합권이지만 전일 대비 0.20% 상승한 2862.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전일 대비 0.22% 상승한 852.20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양상이네요. 지금 2거래일 연속 같은 모습인데요. 개인이 29억 원, 기관이 2,87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폭이 다소 크네요. 2,78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대의 모습이네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520억 원, 기관이 19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87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권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2.73% 상승하며 8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다소 약한 흐름을 보여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장중 한때 5위권에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다시 6위권으로 내려왔지만 1.79% 상승하며 6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0.21% 상승한 18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오늘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는 0.82% 하락하며 19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28% 상승하며 10만 2,700원에 거래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2.02% 상승하고 있는데요. 역시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중국 바이오시밀러 ALT-L2 품목허가 획득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HLB의 경우에도 리보세라닙이 다시 한번 갑상선암 환자에게도 효과를 입증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다만 그동안의 상승이 너무 컸던 걸까요? 잠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6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나머지 이제 관련주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클래시스가 오후 들어서 그래도 상승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다시 또 보합권이네요. 49,550원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보셨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 오전장에는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후 들어서면서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약간의 혼조세 보이면서 좀 종목별로 좀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인데요. 그래도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코너는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슈와 테마들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해볼 이슈는 바로 주말 동안 시끌시끌했던 소식입니다. 국내외로 연일 보도가 됐었던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격 사고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에서 유세 현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총격으로 오른쪽 귀 부근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있거든요. 11월에 미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결국 그때 대선에 이 판도에 좀 판가름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파장과 함께 또 국내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시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앵커, 이 트럼프 총격 사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던 걸까요? 네, 일단 주말 내내 뉴스에 특보로 다 연일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뭐 피 흘리는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저도 많이 봤었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무대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총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굴 바로 옆으로 총알이 스치면서 얼굴에도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요. 이제 귀 쪽에 총알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몇 인치만 아주 조금만 비껴 나갔어도 얼굴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순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제 오른쪽 귀를 움켜쥔 채로 바로 내려갔었고요. 그 순간 경호원들이 좀 둘러싸면서 보호를 해줬는데 이때도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요. 갑자기 그 경호원들을 이렇게 해치고 나와가지고 주먹을 보이면서 파이트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공화당원들을 조금 더 자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총격범은 바로 사살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세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또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현장 상황이 굉장히 좀 아수라장이었을 맞아요. 네. 것으로 좀 보이는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파이트 하는 모습, 이 모습 때문에 또 더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용의자의 신원까지 전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총격을 가한 20대 남성은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공화당 등록 당원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당원인데도 맞아요.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또 민주당에 등록된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정치적 견해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이 용의자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나 이 사람의 성장 과정, 또 학창 시절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미 비밀 경호국은요, 이 총격 용의자가 높은 위치에서 굉장히 여러 발을 쐈다라고 맞아요. 전했습니다. 또 미 ABC 뉴스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용의자가 건물에 앉아서 8발을 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트럼프가 진짜 맞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연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현재 FBI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이 트럼프를 상대로 한 암살 시도로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좀 그 동기를 명확하게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총격을 당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뉴저지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계단 옆에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좀 강하다는 모습을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런 결과 좀 해석도 있었고요. 네. 요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용기로 내려오는 모습 자체가 좀 이례적으로 공개가 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앞서 보시는 이 사진처럼 현장에서도 이렇게 싸우자고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화당원들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날 뉴저지 인근의 개인 골프클럽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예정대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가 그래도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공화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역시 조금 더 결집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또 이번 총격 테러를 규탄하는 연설을 좀 했고요. 앞으로 트럼프가 빠르게 쾌유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성명을 통해서 이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좀 충격을 받았을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도 기원했습니다. 자, 이어서 정부는 또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좀 예의주시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도 덧붙였는데요. 이 사실 총격 이후에 트럼프의 모습, 아까 우리 사진에서도 봤던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싸워라, 싸워라라고 외쳤던 이 모습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벌써 좀 극적인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선거에 박해받는 인물을 지지하자와 같은 이미지로 벌써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층의 충성도를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집결시키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큰 이슈이고 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 대선 분위기를 또 어떻게 끌고 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가 자신 스스로를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격 사고 직후에 비트코인이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관측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미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서 다들 조금 더 집중을 네.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대규모 감세를 예고했던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수출에도 좀 악재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는 또 사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최종 승자가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자, 2025년도부터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 모여서 밤샘 회의 끝에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자,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최저임금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네. 어떤 얘기들이 좀 가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30원이라고 하는데 되게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네. 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네, 얼마였어요? 3,000원대, 4,000원대 진짜요? 시급일 때가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 인상된 수준이라고 하고요. 인상률로만 봤을 때는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좀 예상이 되실까요? 예상이 됩니다. 얼마 네. 안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 시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입장,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 다 힘들었던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인상률도 낮았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 이 1,030원이라는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209시간 근무를 했다라고 이제 책정을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209만 6,270원 정도가 체감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나 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런 지급액도 소폭 상승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갔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다른 것들도 다 좀 오르게 될 텐데 이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기게 된 거 이제서야 이제 10,000원을 넘겼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해마다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표결로 결정됐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요, 노동계에서 9명, 그리고 경영계에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함께 이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만큼 정부의 좀 편향적인 인사다라는 논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일부가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또 투표용지를 찢는 것처럼 방해 행위도 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개편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매해마다 이것이 좀 개편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각각의 의견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지만 사실 현장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임금이라는 거를 이제 지불을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영원히 합치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결국에는 10,000원을 넘었다라고 지금 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고요. 식자재 원가도 오르고 이제 뭐 월세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력 자체를 구하는 게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알바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최저시급이 지금 9,000원대지만 12,000원, 13,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려도 구하기 힘든 시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의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차등해서 그리고 업종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제도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볼 이슈는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선보였는데요. 선영 앵커 휴대폰 갤럭시 사용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갤럭시 유저입니다. 네, 저도 갤럭시 네. 유저인데 이번에 좀 다양한 라인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또 언팩 행사를 앞두고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었었는데요. 이번에 반지 형태의 갤럭시 링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워치 7 그리고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이 갤럭시 링부터 보시면요. 반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반지처럼 이렇게 착용을 하셔가지고 24시간 밀착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편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만들었기도 했지만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 방수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랜 시간 착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네. 최대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와, 좋네요. 우리 또 충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능까지 또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 건강 정보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이 건강 지표를 삼성 헬스라는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에서도 새로운 7, 갤럭시 워치 7은 센서를 통해서 피부에 축적된 최종 당화산물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종합적이고 또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수면 무호흡 기능도 워치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는 이 최첨단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탑재해서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또 기존 웨어러블에서 지원할 수 없었던 새로운 건강관리 기능까지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보였던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수영, 달리기, 철인 3종 경기, 그다음에 해발이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운동 활동을 측정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운동의 강도까지 이제 제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출시가 되면은 부모님께 좀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삼성전자. 이번에 선보인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7, 또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요. 7월 24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는데요. 제품 출시 앞두고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도 조금 힘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힘을 내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여러분께서 좀 챙겨보셔야 하는 특징주들 만나보고 오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갔던 5가지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기 이전에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예고편 살짝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예상하셨겠지만 오늘은 트럼프 수혜의 날입니다. 자, 그럼 5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한전기술입니다. 요즘 원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등이 성장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원전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해 12월에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체코나 폴란드, 네덜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이게 과시화되고 있는데 이를 한국 원전에서 수주할 경우 원전 관련주들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인 오늘 소개해드렸던 한전기술,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는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특히 좀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불리는 이 원자력이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주인공으로도 불릴 수가 있죠. 체코가 발주하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4기가 수주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사업비 무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발표 기대감이 한껏 오르고 있고 오늘 이에 따라 한전기술 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또 팀코리아로 결성된 기업들이 함께 있는데요. 한전, KPS, 그리고 대우건설 등도 오늘 모두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바로 KCC입니다. KCC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이 실리콘 사업 개선으로 인해서 내년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오늘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에는 34만 2,500원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3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KCC에 대해서 이 실리콘 부문에서 특히나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추가 흑자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건자재나 또 올해 2분기에 좀 호실적을 보였던 도료 부문이 견고한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 영업이익은 더 오르게 되고 현재 주가는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료 부문이 이어서 실리콘 사업까지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이후에는 지난 3월에 KCC가 실리콘 업체인 모멘티브의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결정이 실리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 밝은 전망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한양행 동안 오늘 52주 신고가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틀째 신고가가 경신 중인 상황인데요. 지난 12일에 FTA로부터 폐암 치료제를 허가받을 가능성, 그리고 렉마자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기대감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 미국 진출 기대감 한껏 더 키워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을 해 나갔습니다. 이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올 4분기에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한양행은 매출 확대로 올 2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매출액을 낼 것으로 보이며 폐암 치료제 외에도 다수의 연구개발 모멘텀이 좀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반기부터 해서 제약 바이오가 비만 치료와 신약 임상을 중심으로 좀 질적 성장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약 바이오는 금리 인하 대표 수혜자로 꼽히기도 하고 또 어제 또 트럼프 수혜주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쭉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2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오늘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한국산 유도 로켓 비궁이 미국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미국 수출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궁은 지난 2019년에 미국 FCT에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이번까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최종 시험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까지 또 충족을 하면서 비궁의 우수한 성능을 또 한 번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LIG 넥스원은 방산 테마주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점도 추가 상승에 영향을 줬는데요. 증권가 탑픽으로 꼽히기도 하는 LIG 넥스원, 수출 기대감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2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입니다. 2위 종목에서 좀 연장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위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피격을 좀 당했었죠. 이에 따라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 테마가 계속해서 급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사실 방산주는 국내에서 조금 기대감이 한껏 오르게 된 계기가 러시아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방산주가 좀 한 차례 크게 올랐었는데 이번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그 상승 여력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테마주에 속해 있는 현대로템, LR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관련주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하나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폴란드와 K2 전차 컨소시엄을 체결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무기 수출 계약과 같은 신규 수주 소식을 잇따라 발표를 했으면서 양기업 모두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 넘게 현재 오르고 있고 현대로템은 또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종목 5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특징주 5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이 방산 관련 종목들 정말 뜨겁게 부상하는 흐름 여러분도 살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다양한 좀 호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 관련 종목들은 이 미 대선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아무래도 이 11월까지 계속해서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 보고 오는 동안에요. 우리 시장은 벌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마감 시황 한번 보고 오시죠.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7월 셋째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한 상태인데요. 코스피 2,9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장 내내 좀 하락세가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0.14% 오른 2,86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세 전반적이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보다 먼저 상승 전환했고 현재는 0.3% 오른 85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사실 한동안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유입이 되었던 상황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를 하면서 현재 계속 둔화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개인과 외국인 함께 매도 흐름 보이고 있으면서 기관 홀로 2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여전히 10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0시경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좀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898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마감을 한 만큼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이어나갈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양시장 둘 다 동일하게 상승을 해주기는 했지만 수급에서는 조금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갔고요. 코스닥 지수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만이 물량들을 좀 많이 담아내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으니까요. 또 우리 시장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볼 내용은요. 바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시간입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13일이었죠.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도중에 피습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이 가상자산 과세법 유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의 전망을 짚어볼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은 좀 다양한 이야기 여러 가지 주제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질문 드릴 내용은요. 주말간 정말 시끌시끌했던 화제의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13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귀 윗부분이 스쳐 지나가는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공개 유세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정말 3개월 앞둔 미국의 대선 국면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미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우리의 경제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아마 이제 트럼프로 지지색이 좀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지지가 결집이 되면서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걸 방어할 것이냐. 지금 바이든에 대한 후보 사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트럼프가 피격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결집이 될 것이고 또 트럼프는 더욱 강한 미국이 될 것이다. 싸우자 이렇게 총을 맞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외치면서 네. 상단에 내려갔고 기가 이제 관통이 됐지만 본인의 건강에는 또 문제가 없는 걸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모레에 있는 전당대회는 정상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 경제에도 아주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는 미국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2만 7천 명의 주한미군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 요구한 게 방위비를 6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아이고.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협상을 해서 이제 한 1조 원 이상 이제 좀 협상을 잘 마무리했지만 터무니없이 굉장히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는 스스로가 자국을 지켜라 이런 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주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1,700개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무기 원래 과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 나라였기 때문에 1,700개나 되는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핵무기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과 나토가 이렇게 핵무기를 없앤다 그러면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없애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말만 먹고 핵무기를 없앴더니 이렇게 침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나토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스스로 자국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이 이제 방산주가 우리나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만드는 무기는 다 첨단 무기입니다.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최신 무기이기 때문에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사적으로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나라에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굉장히 우대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이와 같이 석유화학 바이든이 전기차 중심이라면 트럼프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25%밖에 안 됩니다. 한 20% 정도만 됩니다. 80%가 미국의 내수 중심의 경제이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바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이런 분야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 다음이 반도체 분야다. 바로 이런 것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될 것이고 또 한국의 방위산업, 이런 자동차, 철강 이런 쪽에 또
우리의 또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트럼프는 미국이 이제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 한국이 원자력 핵 잠수함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자체 핵을 보유해서 스스로 지켜라. 그럼 우리나라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국주의 색이 짙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대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좀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피격 사건이 있고 나서 코인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도 덩달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3년이나 유예된 이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게 되면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검투세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네. 저는 항상 국가가 세금을 좀 낮추어주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정권 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은 차익에 대해서 한 20%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한 이렇게 ETF도 상장이 이미 2개나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장이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는 약 한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IPO라고 부릅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상장이라고 부르는데 가상화폐에 상장하는 것을 ICO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전부 다 싱가포르에서 상장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대신에 광고는 불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 봐 막아놨지만 이렇게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두고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만들어두고 금지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가상자산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불법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차익만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대만이 검투세를 부과하려고 했다가 주가가 40%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2번이나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대만은 검투세를 없앴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만 전부 다 검투세를 없앴다.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정권거래세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세금을 거두면서 이렇게 검투세도 추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20대와 30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표를 좀 받으려면 젊은 사람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좀 유예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1,400만 명의 표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검투세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맞다. 싱가포르가 한국의 경쟁국인데요.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싱가포르가 오히려 홍콩을 떠나는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를 다 유치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약은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겠다 했지만 홍콩, 상하이 뱅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싱가포르로 떠나버렸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세금을 낮추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금융을 육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좀 계속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이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세금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을 지금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걷는 것은 조금 올바르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세금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다 보면 우리 기업들도 좀 힘을 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어느새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막을 올리면서 증권가에서는 이 턴어라운드 종목들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또 2분기를 지나서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들이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또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 품목 1위는 반도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위가 반도체, 석유화학이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전 세계 산업의 주도권이 되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품목 1등이 되었고 네. 그 다음이 바로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순입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미국에 압도적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분야이고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또 기아, 모비스가 지금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점유율이 미국에 지금 현재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미국 전체 자동차의 한 4위까지, 뭐 3위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 분야도 굉장히 크게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가 우리가 주의해야 또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배터리 분야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위의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저가 배터리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수혜를 입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미국의 보조금도 많이 주지만 바로 이와 같이 미국 중심 사회, 미국에서 공장을 옮기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바로 이런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 그 다음에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가 또 다른 수혜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을 앞두고 수혜를 볼 주들에 대해서 간단히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네, 이제 얘기를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경제수다 5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감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시황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60포인트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코스닥은 8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떠나가는 모습,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 상황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73% 상승한 86,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 외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외국인 매물 출회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좀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어제보다 1.29%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마감까지 좀 긴장이 됐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변동폭이 굉장히 맞습니다. 컸었는데 시간대별로 계속 색깔이 바뀌는 모습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오늘 굉장히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혼조세 이어나가다가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도 하나 있었어요. 인디에프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 또 만들어 주었고요. 또 일신석재라는 종목도 오늘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종목이 트럼프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으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또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